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집계가 돼서 그 얘기와 간만에 이제 현대기아차, 제가 요즘 한국 기업을 많이 이야기 안 해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봐야겠죠. 자, 전 세계 플러그인 비클 세일입니다. 제발 이걸 전기차로 좀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내연기관의 입김이 이런 게 센 것 같습니다. 역시 집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엔진을 넣기 위한,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만 따로 뽑아서 또 통계를 매기는 방법도 있는데 머리가 아프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묶여있는 카테고리가 플러그인입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1등은 지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1월달 2022년 새해 첫해 1등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중국 아니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한 이게 몇 등인 건가요? 좀 중하단쯤 내려오면은 한 폭스바겐 ID4가 보입니다. 테슬라 1등, 모델 Y요. 모델 Y가 1등, 그 다음 중국 홍강민이 참 저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은 차지만. 그 외에는 BYD의 플러그인,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모델 3. 참 이 판매량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참 중국 브랜드 아니면 테슬라밖에 없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는데 모델 Y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 잘 팔린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옛날에는 한국에서의 높은 스탠다드가 의미가 있었는데 점점점 일본화되는 게 아닌가, 정말 갈라파고스화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까? 한국만의 독특한 취향, 좀 세밀한 취향, 어떤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좀 동떨어진 모델 Y는 엄청 잘 팔린다. 모델 3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보면은 그나마 내연기관 중에서 선전하는 거는 ID4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국입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이거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닌가. 스마트폰도 저가는 중국제고, 지금 미국 보면은 프리미엄 사실상 아이폰이죠. 점점 다른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소니도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 한일 간의 그런 관계, 안 좋은 관계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왠지 일본을 답습해가는, 그리고 요즘 삼성의 GOS 사태를 보면은 유명 유튜버 분들은 언제부터 갤럭시를 성능 보고 샀냐라고 쉴드를 치시는데, 그럼 광고를 그렇게까지 삼성이 여태까지 제일 빠른 갤럭시라고 항상 칩셋, 최신 칩셋을 넣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안타깝고, 하여튼 이 순위를 보면은 참 스마트폰과 많이 비슷해져서 참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진짜 미국은 테슬라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브랜드별로 따지면은 플러그인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BYD가 1등이고요. 2등이 테슬라, 3등이 역시 중국이죠. 이제 BMW, 폭스바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을 다 합치고 플러그인을 이제 다 합치면은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한 14,000대, 13,000대 요 정도를 팔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 요렇게 하고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브랜드별이 아닌 모델별로 보면은 참 미래가 저렇게 흘러갈까 무섭긴 합니다. 정말 중국차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강력한 내수를 통해서 저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다 뛰쳐나올 텐데,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 미국은 힘들지만 유럽은 좀 나오고 있죠. 이제 하나둘씩 이제 발을 넓혀가게 되면 그 위세가 좀 요즘 그런 면들이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대기아차, 이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그냥 유럽에서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는 왜 이렇게 안 내놓으시는지 참 제가 좀 체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뉴스 기사로는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제가 몸소 느끼기에는 미국은 거의 이게 나오나 이게 싶을 정도로, 제가 아이오닉 5를
지금까지 솔직히 진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딱 2번 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지난 1년 동안 아이오닉5를 손에 꼽을 정도로 봤어요. 왜 이렇게 미국엔 안 파나?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오닉5보다 EV6가 더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해서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현대가 전 미국에다가 차를 팔질 않습니다. 한 몇 개 주에만 이 아이오닉5를 파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판매량이 좀 적겠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GEV 크레딧, 그러니까 미국은 친환경적인 그런 유럽 같은 제재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 다 또 한다고 얘기하길 100%.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 하는 주에만 아이오닉5를 팝니다.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을 만한 주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골라서 파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가 최대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할 그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전기차를 좋아하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역시 이윤을 최대로 하는 모습답게, 근데 좋은 소식은 EV6는 다 판답니다. 전 미국에다가 다 파는데 그래서 정말 좋구나. 이제 좀 많이 보나 하는데 이런 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미국의 그런 내연기관들 회사와 똑같은 일을 답습을 하는지. 이제 마켓프레이스라고 해서 딜러 마음대로 가격을 막 올려서 이런 상황도 초래하죠. 그래서 전화해 보면 뭐 재고가 적고 요즘 인플레이션에다 뭐 이래저래 말도 안 되는 그냥 돈을 더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긴 뭐 근데 그걸 돌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EV6가 저런 스티커 프라이스를 일부 모델에서는 보여준다라는 점. 현대기아차는 아직 텍스 크레딧을 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주들은 저 마크업 프라이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특정 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한 10,000불 이상은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진짜 아주 특수한 경우겠지만 전 타이틀이 자극적이겠네요. 저 돈이면 제가 테슬라를 사지 더 못해서 이건 좀 딜러들의 행태가 좀 많이 아쉽다. 현대기아차도 미국 딜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점. 근데 참고로 딜러들이 지금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그쵸,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근데 원래 딜러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딜러분들을 저런 거 왜 필요해? 라고 이제 지금은 테슬라 때문에 다이렉트 세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원래 딜러들의 역할은 쏠쏠했습니다. 미국이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옛날에는 로지스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물류를 딜러한테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많이 사놓고 거기다 쟁여놓고 그 지역에서 파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일일이 그렇게 다 유통망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딜러가 존재를 하게 됐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건네주는 사람이 딜러다 보니까 딜러 어소시에이션의 파워가 굉장히 셌고, 그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거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있던 거지 딜러들이 무슨 악덕이나 이런 건 아닌데, 좀 요즘 이렇게 기술 때문에 변화하면서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은 씁쓸하다. 그리고 아까 아이오닉5가 그런 스팟 요소에만 팔매도 불구하고 1월 달에 한 1000대 좀 안 되게 팔았던 것 같은데 2월 달에는 미국에서 한 2500대 넘게 지금 딜리버리를 한 게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폭스바겐 ID4나 포드 마기랑 비교해서 그렇게 뒤처지는 수치가 아닙니다. 잘하면 GM도 넘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근데 뭐 GM 팔지도 않고 있죠. 공장이 재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좀 이럴 때 저는 치고 나가줬으면, 앞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씁쓸한데 이럴 때 좀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좋게 보면 지금 다른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쫓아가려는 내연기관 회사들만큼은 항상 2등은 한다라는 거죠. 참 그놈의 2등. 패스트 팔로우인 거죠. 그래도 좀 이렇게 한국 기업이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좀만 나가면은, 조금만, 뭐 테슬라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조금만 나가면은 그래도 다른 내연기관들 중에서 내가 1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아쉽다.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좋게 보면은 다른 애들 하는 만큼은, 특히 선두권에 있는 하는 만큼은 한다. 저도 하루빨리 좀 주변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대로 된 전기차를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좀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아직은 별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앞선 그 차량별 판매량 보십시오. 테슬라 아니면 중국입니다. 테슬라 아니었으면 미국은 진짜 전기차의 그 판매량이 있어서 위신도 안 설 뻔했습니다. 진짜 테슬라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참 정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지난번에 그 가스 풀하는, 그러니까 석유 더 풀하는 거에 이어서 참 현실적이네요.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발전이죠. 핵발전이 위험한 것도 알고 다 뭐 그렇지만 지금 내셔널 시큐리티나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지금 위험하죠. 지금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이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해결료를 태울 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워밍에는 사실 CO2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핵 폐기물이라는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CO2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만 본다라면은 핵발전이 좋은 거죠. 차라리 진짜 석유나 석탄 태우는 것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금이라도 나은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진짜 친환경 회사에 전기차 및 이렇게 솔라 패널을 파는 회사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저도 전적으로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라면은 그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선택하는 그 자세는 더군다나 이게 자기가 회사의 좀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좀 상충되는 면이나 할지라도 이런 자세는 좀 본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일본 문화에 심취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한국 요즘 K-팝 열풍도 부는데 좀 한국 문화에 좀 심취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확실히 지난 댓글에도 이런 거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를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일본 놀러 갔는데 방사능 수치는 이제 낮다고 그렇게 광고를 직접 본인이 하시던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쿠시마의 인연 같은 거 링크를 갖고 있던 그런 것도 막 쉐어하는데 확실히 일본에 심취한 건 맞는 것 같다. 좀 요건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저희도 앞선 그런 스마트폰을 보면은 뭐 일본하고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식은 FSD 베타 10.12가 화요일날 그리고 캐나다는 금요일에 뿌려진답니다. 저도 받으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모델 S에도 뿌려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모델 Y가 있으니까 또 모델 Y를 갖고서 이래저래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또 기대감을 저는 안 가졌다가 제가 10.10.2에서 너무 환상적인 성능 향상을 맛보고 나서는 이게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참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자율주행이 지금 인류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또 트래픽이죠. 교통량, 차 막히는 거, 이거에 참 해결하기 어려운데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면은 이거를 극대화시킬 거라는 거죠.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나왔을 때 의견이 반반이 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그때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요. 저도 이거는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론 머스크 의견에 이거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진짜 트래픽이 터져 나갈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미 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를 갖게 되니까 뉴욕에서 플로리다를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제가 미쳤죠?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게 주행보조의 매력입니다. 못 갈 거리를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 싸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보다 차로 여행을 엄청 더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기차니까 제가 요소에,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리퍼럴 코드를 잘 써서 이렇게 더 돌아다니게 된 거죠. 연료비가 안 드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면 트래픽은 터져나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먼 거리를 가려고 하게 되니까 운전이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차로 하게 되고, 전기차가 효율이 좋으니까 연료비가 아무래도 저렴하고, 지금 고유가 시대 결국 자율주행이 보급되면은 이 트래픽은 정말 미쳐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더 보급하던가 주차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뭔가의 특단의 또 기술이 나오거나 우리의 그런 트래픽조차 지금 AI로 컨트롤하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을 더 증대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차량 보급이 미칠 영향력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진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좀 먼 얘기지만,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확실한 건 일론 머스크 의견에 동의하는 건, 이런 자율주행 보조가 점점 보급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다. 트래픽은 미쳐버릴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